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과연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요 수급 주체들, 우리가 흔히 주포라고 부르는 이런 주포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전체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달러 강세 우려감도 같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 자체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들 장기국채 금리라고 하면 10년물하고 30년물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런 장기국채 금리가 3% 이상을 유지했던 것은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급등락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서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큰 급등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금리라는 것이 사실상 하루에 2%도 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봤자 1%가 움직이고 대부분 다 0.1, 0.2 이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는데요. 금요일만 하더라도 1.5%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금리와 환율입니다. 그만큼 금리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 방향성은 나타내줘야지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큰 돈을 우리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의 하락세 중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가 2.9%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들맨은 중국이었는데 그 중국마저 빠져버리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다시 한 번 더 하락 전환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국내적인 문제를 조금 본다면 내일이 또 휴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쉽게 포지션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목요일까지는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결국에는 개별주 장세에 좀 더 연출이 될 것 같고, 대신 옵션 만기에서는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옵션 만기 때부터는 조금 분위기 전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키포인트는 바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는 힘들겠지만 개별적인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관련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이 포커스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개별주 장세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은 바람직해 보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또 계속 끌어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네. 지금까지의 수익률 성적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전문가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4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었죠. 일단 누적 수익률은 14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던 샘표가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였어요. 18% 오르면서 지금 높은 수익률에 플러스를 해주고 있고요. 현대통신과 SM은 지금 1% 안팎이니까요.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했던 샘표부터 한번 보죠. 네. 자, 일단 샘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이 네. 중국도 종전 가능 종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국내에 대한 상황이 연관될 수가 없지 않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그만큼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 상당히 힘든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약간의 해석적인 부분 자체는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샘표에 대해서 제가 손절가 자체를 47,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손절가 하단으로 다시 한번 이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전략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리 제가 익절가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지금 가격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만약에 이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샘표는 오늘 시장에서는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한 번 더 다른 종목군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SM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M도 그렇고 사실 현대통신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흔들리고 뭐 네, 많이 네. 빠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만큼 이제 주포가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목을 고르실 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것을 사면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만을 하시고 사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오를 확률은 50%가 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보합을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고르는 요령을 뭐냐면 이 종목을 샀을 때 적게 빠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안 빠질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좀 최대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저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지금 SM이라든지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그대로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 시장에서도 버티는 만큼 또다시 큰 폭의 상승세가 드러난다면 그만큼 그에 따라서 또 차익 실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물량에 대해서 홀딩해서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뭐 SM이나 현대통신 두 가지 종목 다 지금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AS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샘표의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 이후 잠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포트폴리오 상에 나왔던 수익률과는 조금은 격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샘표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하는 네, 걸로. 이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익 구간이니까요. 그래도 10% 넘게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이니까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SM과 현대통신은 계속 들고 가는 걸로 결정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장소를 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에요. 드디어 서강이 비춘다. 롯데쇼핑. 사실 신동빈 회장이 이제 구속 수감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기업의 총수가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네.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로 보면서도 먼저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처음으로 맞추는 것이 이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 총수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랄까 이제 지연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븐일레븐에 대한 상장도 원래는 2018년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연기가 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신동빈 회장이 출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익에 가장 직결적으로 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중국에 대한 사업을 철수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재무제표로는 크게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이제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이익권역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력 자체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현금 여력이 생겼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롯데쇼핑에 대한 주가의 하락은 좀 더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쇼핑은 주로 그 주가를 움직이는 게 외국인이던가요? 아니면 기관이던가요? 네, 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기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네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단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뭐 고가권역에서의 움직임 자체도 뭐 조금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누가 샀는지를 대충 아실 것 같고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자리를 한번 찝어본다면 한 요런 21만 원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봉을 형성시킬 때 누가 매수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것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 소극적 매수는 말 그대로 주가에 대한 밑에 호가를 체결시키면
사더라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네네. 거고요. 대신에 위호가를 체결시켜야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매수를 기관이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봉을 형성시키는 게 또다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에 부딪힐 때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바닥권역에서 주가를 올릴 때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큰 매도를 또 보였던 게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 대해서 손바뀜이 이루어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롯데쇼핑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난 상태에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대 괜찮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지금 자리는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만 3천 원에서 20만 6천 원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거기서 한 5%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20 얼마인가요? 그게 가격이? 21만 네. 6천 원 정도. 네, 지금 화면에 21만 나오고 6천 원 정도 그 가격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만 3천 원 정도에서 빠진다면 약 19만 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코너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표 주가와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고 손절이 나오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이 나게 되면은 익절가를 조금씩 높이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손절가와 목표가는 좀 철저하게 좀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PTC 히터의 성장세 우리산업. 네. 사실 자동차 공조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을 얼마 네. 전에 포트폴리오에 넣었다가 네. 제외하시지 않으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익 실현도 했고 네네. 대신에 우리가 익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 실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그건 누군가는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산업을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상당히 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지금 이 우리 산업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실적이라는 포커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분기에 가장 기대가 될 수 있는 업종과 그리고 업황은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바로 2차 전지 분야라는 거죠. 삼성 SDI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최대 실적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에 따른 밴드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PTC 히트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공조장치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의 우리 산업에 대한 주가 자체는 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산업도 과연 수급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급 기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오늘은 기간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을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포지션이 정해졌을 때 그에 따른 매수 방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로 앞에 수급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양봉을 형성할 때 강하게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 보이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요것은 뭐 아까 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셔도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럼 하단에 있는 이 기관에 의한 매수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가적인 변곡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물론 지금 박스권이라는 부분 자체로 형성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밖으로 한 번씩 뭐랄까 이탈되는 모습은 나오지만 우리가 이 이탈된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매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TP 가격, 목표 가격으로 약 2배 정도의 이익을 실현을 해야지만 뭐 사무실 비용,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20%, 30% 정도의 여력이 남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매집을 이 가격대 31,000원에 했는데 이 주가 33,000원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거의 뭐 여기에서 매집이 끝났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보시면 앞에서 크게 형성됐던 구간, 그러니까 44,700원을 찍을 때 이런 큰 거래량을 동반된 봉들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방아쇠 현상, 트리거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많이 팔았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많이 사고 들어왔다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결국 체결량을 뜻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가격대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차트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역별 상황에서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별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닥권역이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올렸던 것은 그 누군가 세력이 될 수 있고, 그 세력에 대한 매수 이후 주가는 탄력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이 저는 최종적으로는 뭐 38,000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권역이다. 이 종목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검토를 하니까 지금 목표가도 짧게 잡고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목표주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일단 이익 실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매수가는 31,600원에서 32,000원. 지금 현재 가격대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3,600원으로 뭐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6만 원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3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3,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산업과 그리고 롯데쇼핑, 현대통신과 SM 이 네 가지 종목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이상로 전문가가 무료 강연회를 또 준비했다고 해서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미처 듣지 못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해주실 것 같고 종목 공개도 또 해주실 거죠? 네, 방송에서 다 해버리면 강연에 사람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금은 아껴놓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부분은 이제 강연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월 13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 지하 1층 대강의실에 들어오시면 제가 있으니까요. 1시부터니까 그 전에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시고 같이 뭐 성장주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기법도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